아침에 매일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지만요. 다시 강추위가 밤부터 찾아온다고 하네요. 눈 온 뒤에 한파라서요. 빙판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각별히 빙판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일명기사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전해드리죠. 자, 매일경제 일면에 크게 기사가 실려 있어요. 정부 압박에 대출금리 3종 내렸다. 은행들이 뭔가 좀 내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3종이에요. 3종이면 뭘까요? 자, 대표적인 금리를 얘기할 때 나타나는 거죠.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전세대출, 그리고 신용대출 금리가 조금 내렸다고 합니다. 좀 더 보죠. 당국이 대출금리 전수조사 이런 얘기 나왔고요. 지금 뭔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자 19개월 만에 하락세로 갔다. 예대마진 비판도 부담을 느꼈고 그리고 영끌족 숨통 기대된다. 그러니까 정부 압박에 은행들이 눈치를 좀 봤다. 이런 뜻이 됩니다. 다음 동아일보 보시죠. 아래쪽에 있습니다. 일본 15년 만에 사실상 금리를 올렸습니다. 사실상 올린 겁니다. 우리처럼 무슨 기준금리를 올린다 이런 건 아니지만요. 사실상 실제는 그렇다는 거죠. 초저금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여기 보면 장기 금리 변동폭을요. 플러스 마이너스 0.2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 그러니까 일본은요. 금리가 원래 이렇게 설정할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중앙은행이 개입을 해요. 그래서 다시 주저앉히거든요. 근데 그 폭을 좀 넓게 잡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10년 이어온 아베노믹스를 수정했다 이렇게 해석되는데요. 전 세계가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어떤 영향을 줄까 예의주시하는데요. 시장이 좀 불안불안 아직 정확한 의미를 파악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출렁출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좀 보겠습니다. 쌍방울 그리고 KH 특수부 검사 출신을 방패 삼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뭐 쌍방울 관련 기사 많이 나오는데요. 무슨 이렇게 전환사채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최근에 윤 대통령 측근 변호인으로 소임했다. 그러니까 검사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게 지냈던 인물, 지금은 이제 검찰에서 나온 거죠. 근데 그 인물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해외 도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자신을 수사했던 특수통을 영입을 했다. 지금 변호사 신분이니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요. 국정원 전 기조실장도 변호 활동이다. 그러면서 약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적합 한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위에 사진도 있고요. 여기 보면 김여정 뭐 최근 들어서 글쎄요. 뭐 막말이라고 하기도 좀 표현이 부족합니다. 하여튼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자꾸만. 근데 내용은 이래요. 쏴보면 알게 될 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정상각도 발사 위협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요새 김여정 북한 당국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상한 그 욕설 비슷한 말과 섞어서 막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이런 가운데요. 어제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미 전략 폭격기 그리고 스텔스 전투기 F-22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요즘에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니까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력 시위를 우리도 좀 한 거죠. 미군과 함께. 이런 모습도 같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의 의미 짚어주시기 위해 아침부터 네 분 패널 준비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자, 우선 화면 가장 왼쪽 첫 자리입니다. 윤영걸저 매경닷컴 대표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와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는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종훈 시사평론가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빚중년입니다. 글자를 잘 보셔야 돼요. 빚. 이게 반짝반짝 빚이 아닙니다. 아주 부담을 주는 빚입니다. 빚중년. 첫 번째 키워드가 이렇습니다. 경제 상황을 다룬 기사 같군요. 확인해 보죠. 자, 지금 모레도 뭐 경기
안 좋았죠. 근데 내년에도 좋지 않다는 전망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1분기 굉장히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이런 전망들 전문가들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런 기사들이 좀 눈길을 잡습니다. 상위 10% 건설사도 부도다. 건설 경기 12년 만에 최악이다. 일단 경제에서 건설 관련 요 경기는요. 굉장히 좀 빠르게 뭔가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주시하는 분야인데 지금 조짐이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부도 건설사가 1년 사이에 좀 늘고 있고요. 그리고 폐업 신고는 30% 이상 급증했다는 거죠. 뭔가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내년 상반기 금리 인상이 계속될 땐 중소 그리고 중견 건설사들 줄도산 우려가 있다. 최근에 뭐 건설 경기 토목공사 뭐 수주 잘 안 된다는 거 그런 거 뭐 없다는 거는 뭐 이미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 분양도 잘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겹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단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첫 번째고요. 다음 기사 보시죠. 어제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들 만나서 질문도 받고 여러 가지 설명도 좀 했어요. 어제 이제 금리 관련 어떤 한국은행 발표가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입니다. 하는 총재도 내년 경기 불황을 예고했습니다. 이창용 총재. 경기 침체 경계선에 놓여 있다 지금. 고물가, 고금리 여기에다가 수출과 내수 부진. 이거는 바로 경기 부진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겹쳤다는 거죠 지금요. 그리고 가계부채 리스크 위험하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요. 이창용 하는 총재 얘기 들어보시죠. 내년 경기 전망을 1.7%로 하고 있고 특히 상반기에는 경기가 많이 어려울 것으로 지금 예측한 만큼 이것이 침체로 가느냐 안 하느냐는 그 보더라인에 지금 있다고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있는 경제 데이터만 볼 때는 다수의 금통위원들께서 3.5% 정도면 과소 대응도 아니고 과응 대응도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요. 이것이 경제 상황이 바뀌어가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경기 침체 경계선상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국은행 총재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엄청난 무게감이 있거든요. 저 정도 얘기 나온 거면요. 어렵습니다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금리요. 기준금리 지금 3.5 정도까지 목표치다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꼭 목표치 아닙니다. 그 이상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꺼낸 겁니다. 상황이 좀 만만치 않다는 뜻인데요. 이와 관련한 기사가 더 있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여주는. 다음 보겠습니다. 꽃중년 꿈꿨지만 돌아보니 빚중년. 키워드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군요. 빚중년. 그러니까 40대에서 60대, 4060 세대를 좀 집중적으로 본 건데요. 작년에 대출액은 11%가 늘었어요. 그런데 소득 증가율은 5.4%. 그러면 결과적으로 빚만 늘었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인생 2망, 재취업자 중 46%는요. 월 200만 원 미만, 좀 적은, 쪼들린 사입니다. 그래서 빚 부담이 굉장히 커졌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좀 우울한 기사가 연속적으로 3개가 나왔어요, 지금요. 윤영걸 전 대표님. 네. 그러니까 고금리입니다. 더울 수도 있는 고금리 상태에다가 불경기에다가 빚만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좀 이런 거 좀 느끼십니까? 이런 분들? 좀 많이 느끼고 있죠. 소득은 안 늘어나는데 예. 부채는 자꾸 늘어나고 금리가 이자 부담이 뭐 작년보다 2배, 3배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신문에 대출 금리가 좀 낮아졌다 했는데 예. 그거 그렇게 액면 그대로 믿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정부에서 예. 예금 금리 5% 이상 은행들이 하니까 그거 없애 하고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5% 이상 정기금 싹 없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대출 금리도 니네 따라서 좀 내려 하니까 0.2% 조금 내리는 척 하는 거예요. 예금은 왕창 낮추고. 근데 이게 관치금융이거든요. 요새 금융감독원장을 예. 금리감독원장이라고 해요. 정부에서 누르니까 예. 물론 그 이해는 가는 면은 있죠. 왜냐하면 시중 돈이 은행 금리가 올라가니까 은행으로 다 몰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나 뭐 단자 회사나 뭐 이런 데는 저축은행 같은 데는 돈이 싹 말라버리니까 큰일 나게 생겼거든. 그래서 이제 금리를 눌러서 하는데 개인들로 봐서는 엄청난 부담인데 이게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했듯이 이 불황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좀처럼
이 진입로 터널의 진입로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거죠. 지금 미국이 물가가 미국도 오르니까 예. 미국 금리를 또 계속 올려야 되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미국 금리를 안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미국 지금 금리가 더 높죠 지금요. 그렇죠. 지금도 차이가 많이 나요. 예. 여기서 더 차이가 나면은 우리나라 돈을 빼서 미국으로 가니까 예. 우리나라 잘못하면 큰일 나겠거든요. 또 우리나라 또 물가도 또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대책이 없는 형국이다. 과거 외환위기 1998년 외환위기가 블랙스완 100조는 100조인데 까만 100조 예. 안 나타날 게 나타나서 충격을 줬거든요. 예. 지금은 뻔히 보이는 위기, 회색 코뿔소, 뻔히 회색 코뿔소가 어른거리고 있는데 대책을 못 세우는 거죠. 좀 다가오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도. 뻔히 보는데 예. 가장 큰 게 지금 부동산 문제 아닌가 싶어요. 부동산 문제가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부동산 산 사람들이 많은데 예. 금리 막 올라가지 하니까 이게 감당을 못하고 머지않아 이제 역전세난까지 또 나오고 지금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전세는 그러면은 큰 사태가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부에서도 좀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조심스럽고 그냥 자칫 투기 조장한다는 비난 안 들으려고 너무 조심조심 하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좀 적극적으로 풀 거는 확 좀 풀 가능해서 부동산이 떨어지는 건 좋지만 최소한 연착륙은 좀 시켜야 된다는 그런 각오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국회나 이런 데 법 같은 거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해야지 되는데 과거 외환위기 때는 우리가 위기지만은 우리가 뭔가 한다. 정부를 믿고 나서면 예. 우리 금 모으기도 하고 뭐 하면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정부를 지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국회는 또 야당이 169석 갖고 있고 여당은 뭔가 말은 하는데 뭐 움직이는 건 잘 없고 예. 국회 예산도 통과도 안 되고 예. 이러니까 국민들이 더 공허감에 빠지고 좀 무력한 거 아닌가. 위기가 진짜 다가와서 예. 내년에 더 큰 위기로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경제 측면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죠. 잘 모르겠다. 근데 갑자기 뭐가 툭 튀어나오면 그게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요. 눈앞에 보이고 있다는 거죠. 다가오는 게. 그런데 문제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럴 때 쓰는 게 속수무책이잖아요. 지금. 다가오긴 다가오는데 좀 천천히 오거나 좀 비껴서 다가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들 얘기들 하십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죠.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고 뭐 금리 부담은 커지고 이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것도요. 평일엔 본업, 주말엔 배달, 부업 뛰는 가장 역대 최다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자 부담 들고 월급은 안 오르고 물가는 뛰고 돈이 부족하죠. 뛰는 겁니다. 이렇게. 몸은 힘들지만 아이들 학원비 번다. 생활비 보충한다. 자, 1에서 3분기 동안 세 분기 동안 평균 36만 명 정도가 부업을 하는 걸 때 조사는 됐어요. 그러면 실제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2030 세대의 부업, 그러니까 청년층도 부업을 하는데 5년 사이에 37%가 껑충 뛰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부업 뛰는 가장, 빚중년, 뭐 일맥상통합니다 지금. 이종훈 평론가. 좀 들으셨습니까? 이런 얘기. 뭐 앞에서는 빚중년 얘기도 있었는데 여기 부업.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돈벌이가 되는 일을 다 한다는 뜻이죠, 지금요. 네,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 주변에도 두어 명이 떠오르네요. 두어 명이 떠오르는 게 한 명은 아까 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예. 작년에 소위 영끌해서 아파트를 샀어요. 대출 받아서 예. 대출 뭐 본인과 그다음에 그 본인의 배우자까지 예. 받을 수 있는 대출이라는 대출은 다 받았대요. 근데 지금 금리가 뛰잖아요. 아니 금리가 처음 꿈틀거릴 때부터 예. 못 살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한두 달은 그냥 뭐 힘들어도 버텼는데 예. 저축한 것도 있고 하니까 버텼는데 한 3개월 전인가 4개월 전에 제가 만났을 때는 그 배달 아르바이트를 지금 자신이 주말에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대요. 아, 그럼 여기에 해당하실 수 있네요. 네, 아까 그리고 그 시작을 사례에. 했어요. 시작을 예. 했는데 생각보다 소위 대출 이자를 갚는데 큰 도움은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 소위 영끌을 하다 보니까 대출 이자가 금리 변동에 의해서 150에서 200만 원 정도가 뛴 그렇죠. 거예요. 한 달에. 예, 예. 근데 아무리 맞벌이 부부라 해도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그냥 일반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150만 원, 200만 원이 한 달에 더 추가로 생길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200만 원 가까운 돈이
주말에 뛰는 배달 아르바이트로 되느냐 안 되거든요. 이것도 힘든 거고 게다가 지금 나이가 이제 40대다 보니까 예. 애들이 또 중학생들이에요. 그렇죠. 줄일 수 있는 게 없어요. 더 늘어나겠죠. 더 아무래도. 늘어나겠죠. 예. 오히려 애들에게 못 해주고 있죠.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또 한 명은 아파트 청약이 지방에 있는 아파트 청약이 당첨이 됐거든요. 예. 작년에 굉장히 축하 많이 받았어요. 오. 근데 지금 너무 고민이 많아요. 상황이 왜냐하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지금.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지방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예. 받아서 들어갈 생각을 했는데 예.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이자 걱정.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는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배달 아르바이트 얘기가 아니라 이 친구는 예. 요즘 대리운전이 뭐 6만 원, 7만 원까지 올라간다는데 아, 대리운전. 대리운전을 한번 알아볼까 생각 중이다. 그래서 좀 모아놓을까 생각 중이다. 지금 현실이 이렇거든요. 진짜 있네요. 주변에 네. 그런 경험이 지인 중에 있으신 거잖아요. 네. 지금. 근데 정경련에서 이 자료, 뭐 지금 한국일보 기사의 자료를 발표했는데 예. 정경련이나 정부에서는 주 52시간제 때문에 돈을 못한다. 예. 그래서 부업 뛰는 가정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 52시간이면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한다는 건데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해서 주말 빼고 하루 10시간 이상 일해서 생활이 안 된다면 일 더 해라. 더 많은 일을 해. 라고 할 게 아니라 예. 뭔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아까 잠깐 언급됐지만 이제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가계 부채일 수 있다 지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해가 바뀌고 조금 시간이 흐르면 대책이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 기사 시작부터 좀 우울합니다. 우울한 기사 전해드렸는데 이게 현실이거든요. 지금 좀 전해드렸습니다.